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짓말 안 해요. 유튜브에 갇힌 노인들. 이 기사 제목은 7월 20일 JTBC가 자신들의 메인 뉴스에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보도방송에서 앵커는 폭염 속에도 어제 대한문 앞에는 수천 명의 태극기가 집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라며 1년이 넘도록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몬 것일까요? 라고 오늘 뗍니다. 그러고는 해당 기사를 취재한 기자가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님이 라디오 대신 유튜브를 틀어놨습니다. 라며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정병철 씨가 운영하는 JBC 까 방송의 일부를 들려줍니다. 진행자인 정병철 씨가 알다시피 촛불은 뭡니까? 문재인 등 종북좌파 세력들이 일으켰던 체제 전복입니다. 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JTBC는 북한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여론을 선동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부터 북한이 ICBM을 발사한다는 게시물 등과 같은 가짜 뉴스들이 카톡 단체방을 통해 노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상의 뉴스를 믿고 있는 노인들의 결속력이 오프라인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며 기자는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JTBC 카메라와 기자가 등장하자 JTBC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고 욕을 하며 취재진을 향해 너희들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의 모습을 방송합니다. 그렇게 고가도로에서 피신한 기자는 보시는 것처럼 300명에 가까운 참석자가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며 이들에게 뉴스의 사실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자 리포트를 마칩니다. 자, JTBC의 이러한 태극기 집회 깎아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탄핵 정국 때 JTBC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동원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목욕하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을 준다는 내용을 보도했었습니다. 이 보도의 근거는 태극기 집회 모집책이라는 사람의 인터뷰가 근거였는데 당시 태극기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한 애국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일부 시민들은 JTBC의 이 같은 보도를 풍자하는 현수막을 유모차에 부착해 행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JTBC의 이러한 보도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태극기 집회를 폄하하려는 의도인 듯하고, 둘째는 유튜브에서 활약 중인 우파 채널들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에 가두려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JTBC는 마치 노인들을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도 구분 못하고 그저 유튜브 방송에 가짜뉴스를 맹신하는 사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로 치부해버렸습니다. JTBC가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면 유튜브 내에서 좌파 채널의 가짜뉴스 행태도 보도하면서 공정하게 다뤘어야 했습니다. 자, 가짜뉴스란 전혀 없는 내용을 사실인 것 마냥 오도하거나 또한 존재하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JTBC는 떳떳하지 못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JTBC는 사드 기지와 지카 바이러스 등과 관련된 오역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거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오역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5월 23일 발포 멈췄다, 미국 기밀문서로 본 5.18 헬기 사격이라는 제목으로 주한미국 대사관이 1980년 작성한 비밀 전문에 따르면 광주의 상황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는 것 같다면서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고 적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JTBC 뉴스룸은 이를 근거해 5월 23일 이전에는 항공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유추해냅니다. 자, 그러나 JTBC에서 인용한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는 번역이 잘못됐으며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 항공기들이 광주에서 더 이상 발포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닌 광주를 비행하는 항공기들이 더 이상 사격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정반대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같은 오역 사태는 의도된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실수일까?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JTBC는 왜 수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채널들을 신뢰하지 않고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까라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설적으로 공중파 방송이나 종편 채널들이 정말 공정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줬더라면 수많은 국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실체적 사실을 알아가는 일은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짜뉴스는 JTBC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를 보고 비교 판단하는 국민들의 몫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블릿 PC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태블릿 PC와 최순실 씨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각 언론사의 온도차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제각기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JTBC는 이날 보도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며 300명에 가까운 참석자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 그날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날 인원이 정말 JTBC가 말한 대로 30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JTBC 기자의 리포트에 의하면 경찰 추산 또는 집회 측 추산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이라는 애매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역 광장 집회라면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집회인데 그날 집회가 300명이 아니었다면 대한애국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